네, 이번 주말 내내 미세먼지와 보육 대란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던 것인지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주말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조건 없이 투쟁을 처리한다. 유치원들 생각이 달라졌네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유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네. 경찰이 한유총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도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여기에 국세청과 공정위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결정타는 서울시 교육청에 발표했습니다.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존립, 그러니까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의 수는 전체의 6% 수준입니다. 참여율이 이토록 저조한 건 대화 없이 강경기조로 나서는 한유총 지도부의 결정을 더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반발로 풀이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이 구체적인 발단이 됐던 게 국가가 정부가 만든 회계 시스템을 꼭 써라. 이거 안 쓰면 안 된다 하니까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일단 수용했습니다.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까? 네, 핵심은 바로 시설 사용료입니다. 한마디로 유치원을 지을 때 들어가는 원금을 보전해달라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측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유치원 한 곳을 지을 때 최소 30억 원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10월 터져나온 유치원의 회계 부정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원비를 유용했는데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되면 감시가 철저해져 유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네. 되면 바로 이 원금을 보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결국 교육 목적 외에 시설 사용료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원비의 사용폭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거절하자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사유재산 보존을 주장해온 한유총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충돌했는데 바로 정부의 승리로 오늘은 일단락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락된 건 봤고요. 그렇다면 미세먼지. 네. 근데 역시 정부가 대책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스크린에 뜰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하나씩 뜰 텐데 바로 이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들입니다. 바로 내일과 모레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일 때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들인데요.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노후 차량의 운행을 막는 것도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소극적인 편입니다. 서울만 운행을 제한한다고 대한민국의 공기가 깨끗해질 수는 없겠죠. 민간 기업의 차량 이부제 참여율도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럼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뭔가 고강도 조치를 더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대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낮았던 건 우리 스스로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또 노후 트럭을 이용하는 운전기사는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큰 소리를 못 내면서 자국민만 힘들게 하는 정책의 호응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끝낼 문제가 아닌 만큼 환경당국이 어떻게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사회부의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